피어스 모건이 비건 환경 운동가에게 질문을 한다. And do you eat avocados? I eat a plant-based Do you diet. eat And we're avocados? asking the government. Do you eat avocados? Yes? A leading study from Do you? Oxford- Look, it's an interview. You don't just answer different questions. Do you eat avocados? I eat a plant-based diet, which Do is you eat avocados? yes, Yes, you do. Great. Do you know how avocados and almonds get made? absolutely. You do. Yes. So you realise that in California, every year, for 6 weeks, they fly in billions of bees to create your almonds and avocados. And in that process, several billion bees get murdered. This is a bee. Right? And I say to you, why don't you care about the little guys? Can I say that the It's total hypocrisy, isn't it? You don't care about bees being murdered, and yet you have the brass neck to sit here in between munching your almonds and your avocados and start preaching to me about how virtuous you are about not killing animals. 그 밖에도 아몬드와 아보카도는 재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소비한다. 단 하나의 아몬드를 재배하는 데에는 3리터가 넘는 물이 소비되고 단 하나의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데에는 320리터의 물이 소비된다. 참고로 오렌지 하나에는 22리터, 토마토 하나에는 5리터 정도 소비된다. 다스릴 치자에는 물수변자가 들어간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사가 생산의 거의 전부였다.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은 결국 농사를 짓기 위해 그리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치자에 물수변자가 들어간 것이다. 물은 많아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적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먼 과거에서부터 인류는 수로와 보등을 통해 물을 다스려왔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론자들은 날것 상태의 야생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은 종종 자연이 좋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은 진짜 자연이 아니라 그저 잘 가꿔진 식물들과 볼을 통해 유량이 풍부해진 물일 뿐이다. 진짜 자연은 야수와 독버섯, 가시식물이 사는 곳이다. 소위 말하는 4대강,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제방사업을 통해 유량이 풍부해졌고 홍수 가뭄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환경단체의 반대로 이 제방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은 비오면 홍수, 안 오면 가뭄에 시달리며 2020년 홍수 때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섬진강은 전체 피해액이 3,800억 원에 달했다. 오늘 다룰 책은 흔히 알려진 환경상식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이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에 나쁘다고 알려진 예를 들면 플라스틱과 석유가 왜 환경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지, 그리고 나무 빨대와 태양광 패널 등 그 대안이라고 등장한 것들이 왜 차라리 더 나쁜지를 다루고 있다. 책의 일부분만 설명하고자 한다. 환경론자들은 기술의 발전을 경계한다. 볼을 지으면 녹조가 증가하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 지구가 오염된다는 등 환경론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책과 기술적 발전은 상극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볼을 건설함으로써 한강의 유량이 풍부해졌고 수질이 개선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그 원인은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환경론자들의 활약 덕분이 아니라 석탄에서 원자력 발전으로의 에너지 전환 덕분이다. 환경론자들은 맹목적으로 기술을 반대하지만 기후변화를 막아낸 것은 기술의 힘이었다.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문제는 이미 과거에 늘 있어왔고 인간 사회는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문제에 적응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35년간 사라진 숲보다 더 많은 숲이 생겼고 그 면적은 텍사스와 알래스카를 합친 정도이다. 그레타 툰베리의 나라인 스웨덴에서는 지난 100년간 숲면적이 2배로 증가하였다. 못 믿겠다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증거가 있다. 이것이 남북한의 산림위성 사진을 비교한 그림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 사업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성공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산림 녹화 사업이 끝난 후에도 그걸 잘 지키고 있고 북한의 산림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거북이 코에 들어간 플라스틱 빨대를 뽑아주는 영상이다. Oh my god, she has a freaking piece of plastic. Okay, didn't we have this discussion the other day of how useless freaking straws are? So this is the reason why we do not need plastic straws. 거북이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한다.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1억 뷰를 넘겼고 이 영상이 화제를 끈 지 얼마지 않아서 시애틀시는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사실 플라스틱은 수많은 거북이를 살렸다. 플라스틱의 등장 이전 오늘날의 플라스틱으로서 쓰인 물질이 바로 거북이 등껍질이기 때문이다. 거북이 등껍질은 단단하고 매끄럽고 방수 기능이 있고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을 가하면 원하는 대로 모양을 성형할 수 있었다. 심지어 부러져도 열과 압력을 가해 수리할 수 있었다. 정확히 플라스틱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거북이 등껍질을 벗겨왔고 인류에게 거북이 등껍질은 사치품이었다.
그 과정에서 장인들은 종종 거북이를 산채로 부리에 얹어 등껍질을 분리해냈고 거북이만 다시 바다에 내던지곤 했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석유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조명연료 시장에서 촛불보다 밝게 타오른 고래기름이 사라졌고 결국 포경은 사양산업이 되었다. 진짜로 고래를 춤추게 한 것은 석유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명분 앞에서는 쉽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환경운동은 지구를 구한다라는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각종 이권을 차지한다. 환경보호운동가들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기후활동가들이 기후회의론자에 비해 더 많은 후원을 받는다. 미국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인 환경보호기금과 천연자원보호협회의 연간 예산을 합치면 3억 8,400만 달러. 반면 기후회의론 단체 중 가장 큰 단체인 기업경쟁연구소와 하트랜드 연구소의 연간 예산을 합치면 1,3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 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양광 에너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도 결국 태양광을 조명받을 땅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대량으로 벌목을 할 수도 있고 기상 상황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아무리 맑은 날이 지속된다고 해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이상 태양광 에너지 기술은 절대로 원자력 발전의 효율에 털끝만큼도 비빌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사실은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 발전 방식이라는 것이다. 태양광 에너지가 지지받는 이유는 돈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린피스의 환경운동은 값싼 브라질산 농산물을 유럽 시장에서 몰아내고 싶은 유럽 농부들의 목적의식과 잘 맞아떨어졌다. 선진국들은 아마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브라질산 식품의 FTA를 반대하였다. 21세기 식량 제국주의라고 느껴진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테드 뉴전트가 가장 많은 동물을 학살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If you really want to kill the most things, be a vegan, because the farmers who protect your beans kill everything. In order to grow tofu, you have to kill every ground squirrel, every vole, every shrew, every snake, every turtle, every frog, every bird, every rabbit, anything that gets in that bean field, I'm either going to plow and dismember so you can have a tofu salad and not be responsible for any death. Fuck you. 육식에 대한 본능적 선호, 육식과 채식을 통한 호르몬의 영향, 진화 과정에서 육식과 뇌용량의 관계 등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없이 도덕성만을 앞세운 채식주의의 한계는 명백해 보인다. Anyway, look, I'm starving, and you're not going to persuade me. And my response to you destroying all these things is to have a Big Mac.